정원호 성동구청장 이야기입니다. 성동구의 반지하 주택 대책 2023년 마지막 보고 드립니다. 15개월 만에 성동구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반지하 주택의 수가 빵! 제로가 되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좀 보니까 지난해 성동구에선 관내 반지하 주택 가운데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4,777호를 전수조사를 했고 신청을 받아서 올해 총 2,164가구에서 최소 1종 이상의 침수 화재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전수조사 결과 가장 위험에 시급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2가구 중 10가구는 대대적인 보강 작업을 했고 2가구는 인근의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왔다. 빈 공간이 된 2집은 성동구가 임대하여 리모델링 후 공공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일 잘하는 행정가죠. 얼마 전 그 2집 가운데 한 곳에 살고 계시던 주민분의 초대를 받아 집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말씀 끝에 꺼내놓으신 이제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다는 한마디가 어찌나 여운이 남던지요. 이 주민분의 말씀처럼 가족과 친구와 또는 오롯한 혼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집이란 그런 공간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내 집에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이런 보고를 트위터에다가 올려주셨는데요. 참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 지역에서는 진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스타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정원호 구청장 다 지지합니다. 이분은 성동구하고 그 주변 지역 있잖아요. 다른 구에서 빌려달라고 난리예요. 일 잘한다고 소문이 너무 나서. 그럴 정도로 이분은 구청장 중에 스타 구청장이다. 그래서 이제 일요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아까 했었던 이야기들 집들이를 갔는데 이제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집이 아니라 친구들도 부를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집의 개념 아니냐. 자, 성동구는요 가장 위험한 반지하를 골라내기 위해 반지하 등급제 전수조사를 전국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17개 동마다 건축사가 직접 방문을 했고 침수 위험도, 침수 방지 시설 필요 여부, 종류 이거를 기재하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눴습니다. 모든 사업의 원칙은 맞춤형이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반지하를 전부 다 없애라. 이거는 책상머리에서 앉아서만 하는 일이지 진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동형 반지하 주거 환경 개선 대책은 무조건 모든 반지하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다. 자, 성동구는 4,777호 전부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있다. 자, 2023년에는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원하는 2,164가구 전부를 지원했고 120가구는 심층 면담을 진행해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연계했어.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한 12가구 중 10가구 안전시설 보강했고 2가구는 리모델링 후 공공공간으로 탈바꿈. 대단하죠? 되는 거예요. 성동구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반지하 가구를 제로로 만들기까지 15개월 걸렸다. 친구를, 가족을 초대할 수 있는 집을 더 많이 만드는 것. 그리고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 그 집을 정성스레 돌보는 성실한 손길을 잊지 않는 것이 앞으로 성동구의 주거정책은 물론 모든 정책의 기준이다. 이분이 지금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한 해 만에 이야기가 있어요. 출마한다는 결정이 났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 출마에 반대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등장해서 사실 대통령이 됐으면 정말 좋은 기준을 만들었을 거다 생각을 해요. 왜냐? 법을 만드는 사람,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을 하는 행정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가가 대통령이 되는 그게 앞으로 룰이 돼야 된다. 정치하는 정치인들은요 살림살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동안에 민주화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됐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졌어요.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윤석열 같은 인간도 대통령이 됩니다.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부 다 정치인 출신들이잖아요. 행정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대통령은 사실 박원순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되기를 바랬어요. 박원순부터가 사실 진짜 살림살이를 이해하는, 국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어떻게 행정을 펼쳐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딱 그 케이스였죠. 성남시장에서 실험을 해보고 판을 키워서 경기도에서 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가서 그 성공한 제도를 국가로 전체로 넓혀서 실행해 보는 것, 이게 검증의 단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권으로 뛰어든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잖아요. 정치판이라는 게 그런 곳이라는 거죠. 국회에 들어가니까 온갖 괴물들이 날뛰고 있어. 이재명의 장점, 추진력 이런 게 발휘가 잘 안 돼. 정치판은 정치인들한테 맡겨놓고 행정가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 그런 공식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분의 장점은 살림살이에요. 서울에 있는 하나의 구는요, 웬만한 지방 시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구 살림을 이렇게 잘한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기본적인 어떤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뭐냐? 구청장이 서울시장 안 돼. 구청장은 구청장급이야. 끝. 서울시장은 누가 해? 대권주자가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정이 시민들 마음에 와닿은 적이 있었냐? 없었지. 박원순 시장 때 잘했다. 박원순 시장 때 잘한 게 너무 많거든요. 시민들한테 와닿는 행정, 박원순 시장이 처음 했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다 서울시하고 이명박이 서울시장 할 때 와닿는 게 뭐 대단한 게 있었나요? 뭐 버스 전용차로, 청계천 이런 것들 대권으로 가기 위한 보여주기식. 물론 뭐 버스 전용차로 이런 것도 환승 이런 것들은 좋은 평가를 받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오세훈 시장 뭐 있습니까? 산사태 나고 물난리 나고 개판 나는데 한강 르네상스니 뭐니 이런 거밖에 더 합니까? 그러니까 행정가의 장점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이고, 성남시에서 잘했어? 경기도에서 잘했어? 그럼 대통령에도 잘하겠지. 이거잖아요. 정원호 구청장이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것보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게 맞습니다. 우상호 같은 정치인이 서울시장 도전한다고 자꾸 깝치는데요. 뭘 알아? 뭘 아냐고. 살림살이를 해봤어? 국회의원은 정치에서 끝내. 법 잘 만들고 행정부랑 잘 협력하고 이게 돼야지. 행정은 행정의 전문 영역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호 성동구청장은요, 이번 총선에 여기에 나오면 무조건 돼요. 그런데 국회로 가잖아요. 이분의 장점이 다 사라집니다. 국회의원 원 오브 댐이에요. 대권주자로 키워줄 것 같아요? 민주당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안 키워줍니다. 국회로 가면 정원호의 장점이 다 사라진다. 바보 돼요. 그래서 이번에 3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못해. 그래서 다른 옆에 구가 정원호 구청장 3선 끝나면 우리 구로 좀 와줘라. 우리 구로 좀 출마해줘라. 이런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은 3선에서 국민들한테 완벽하게 지지를 받았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정원호 좋아해요. 압도적 지지입니다. 성동구는요, 정원호가 나온다 그러면 아무도 도전 안 해요. 이번 총선에 정원호가 성동구 출마한다? 이러면 경선 아무도 안 넣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국회 가지 마시고 서울시장 도전해야 돼요. 성동구 잘했으니 서울시로 판을 좀 넓혀보고 서울시 잘하면 서울시 3선 한 다음에 대통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대통령 기본 스텝이 됐으면 좋겠다. 기본 룰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구의원, 시의원 잘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도 뭐냐면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을 준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넘보지 마예요. 아니 구의회, 시의회를 경험한 사람들이 국회도 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력이 있는데. 근데 막아놨다니까요. 암묵적인 룰이에요. 시의원 출신들은 국회의원 넘보지 마예요. 거기서 만족해. 이 룰을 깨야 됩니다.
아니 구의원, 시의원 작은 곳에서 구의회, 시의회에서 의회 정치를 해봤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서 국회 가면 그걸 또 살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원에서 잘했던 사람들이 국회로 넘어가질 못해요. 왜냐? 국회의원들이 당에서 안 쳐줘. 웃긴 거죠. 그렇게 좋은 경력을 쌓은 경력직들이 국회로 가고 경력직들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님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거 반대고 서울시장으로 바로 도전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호를 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민들을 만족시켰던 사람이 시민들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 정원호 구청장 성동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 때 많은 사람들이 성남시를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 당시에 분당 사는 사람들이 성남시민이라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성남시민이라고 얘기 안 해서 자기 분당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재명 시장 때는요, 전국에서 성남시에만 되는 게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분당 사는 사람들도 성남시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좀 더 넓은 곳에서 일하고 좀 더 넓은 곳에서 일하고 이렇게 판을 키워주고 당에서는 그걸 밀어줘야 돼요. 정원호 구청장님은 꼭 서울시장에 도전해야 되고 민주당은 그걸 밀어야 된다.